어깨는 어떻게 넓어질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운동을 통해 견갑이 벌어지는 현상이 왜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그러면 운동을 해서 실제로 어깨가 넓어진 케이스는 어떻게 설명하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현실적으로 어깨가 넓어지는 방법이 무엇이고 어떤 식으로 운동을 해야 이 과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루틴과 운동 방식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복습부터 하고 실제 운동 방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내용이라면 뛰어넘으셔도 됩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이 견갑이 벌어진다라는 논리는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로지 한국에만 있는 미신입니다. 일단 견갑은 쇄골에 붙어 있습니다. 저희가 해골 모형을 가지고 아무리 견갑을 당기고 흔들어봐도 결국 이 쇄골 때문에 최대 좌우 거리가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매우 상식적인 내용이죠. 여기서 견갑이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앞 뒤로 움직이는 어깨 전인과 후인, 그리고 위아래로 움직이는 상방회전과 하방회전이 있습니다. 각각 자세히 봅시다. 어깨를 앞으로 말아 어깨 전인을 하면 견갑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어깨를 뒤로 모으는 후인을 하면 거리가 줄어듭니다. 어깨가 너무 전인되어 있지도 않고 너무 후인되어 있지도 않은 이 중간 길이에서 최고 어깨 너비가 나오는데, 이 최고의 거리 또한 쇄골로 결정됩니다. 쇄골이 부러지지 않는 이상 해당 거리 이상으로 어깨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견갑이 옆으로 이동해 어깨가 넓어지는 현상은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상방회전은 어떨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저희가 팔을 들어 올리면 견갑이 같이 위로 상방회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인업 자세를 취하면 광배가 팔을 옆으로 밀어내고 팔이 들리면서 견갑도 같이 위로 돌아 올라가는 상방회전이 발생합니다. 이때 어깨도 같이 들려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 너비가 실제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운동을 열심히 해서 광배와 대원근이 커지고 삼두의 장두가 발달하면 이 라인업 자세가 강조되어 어깨가 실제로 넓어집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힘을 완전히 뺐다가 라인업 자세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깨 너비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여기 제가 과거에 1년 넘게 온라인 코칭을 해드린 분의 전후 사진이 있는데, 운동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팔과 광배의 발달로 평상시 자세에서도 조금 더 라인업 자세를 취하게 되고 삼각근 성장까지 더해지면 어깨 너비 변화가 꽤 큽니다. 물론 일부러 광배에 힘주고 로봇처럼 걸어다니시면 보는 사람이 쪽팔리기 때문에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근육이 생기면 일부러 힘을 주지 않아도 이 라인업 자세가 조금씩 더 강조되긴 합니다. 실제로 몸이 좋고 근육이 많거나 아니면 그냥 비만이신 분들, 힘을 주지 않은 평상시 자세에서도 팔이 몸통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라인업 자세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그 변화의 규모가 작지만 여전히 변화가 있음은 확실합니다. 결국 운동을 통해서 어깨 골격이 넓어지는 방법은 이 라인업 자세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견갑이 옆으로 벌어진다고 믿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견갑은 쇄골에 붙어있고 이 쇄골과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좌우 거리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어깨가 넓어지는 유일한 메커니즘이 라인업 자세를 통한 견갑 상방회전이라는 것은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입니다. 여기서 엄밀히 따졌을 때 견갑의 상방회전이 발생하면 견갑 사이의 거리가 약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운동 전 헬리니 시절 엑스레이와 운동 후 헬창이 되고 난 후 엑스레이를 찍어서 비교하면 광배와 팔이 발달해 라인업 자세를 더 취하게 되어 견갑 상방회전으로 실제 견갑 사이 거리가 살짝 더 멀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해당 변화는 미미하고 여전히 해당 현상을 견갑이 벌어진다 하기보다 견갑 상방회전이 발생했다 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견갑이 옆으로 벌어지는 게 아니라 견갑이 위로 회전하고 그 과정에서 2차적으로 견갑 사이 거리가 약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은 여전히 라인업 자세를 통한 견갑의 상방회전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적은 이 자연스러운 라인업 자세에 관여하는 근육들을 집중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어떤 근육을 키워야 라인업 자세를 강조하고 결국 넓은 어깨를 가질 수 있을까요? 우선 무엇보다 삼각근입니다. 라인업을 하든 말든 그냥 어깨뽕이 생기면 어깨 너비가 직접적으로 넓어지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근육이 바로 삼각근입니다. 이때 측면 삼각근이 물론 가장 중요하겠지만 후면 삼각근도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저희가 사람을 볼 때 완전히 정면에서만 쳐다본다면 측면 삼각근만 키워도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약간 비스듬한 각도에서 사람을 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깨 뽕이 있어 보이려면 후면 삼각근도 아주 중요합니다. 후면 삼각근 운동으로 덤벨보다는 케이블이나 리버스 팩덱 머신으로 운동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덤벨 리버스 플라이는 동작 초반에 부하가 거의 없고 동작 마지막에 과하게 많은 부하가 가해집니다. 하지만 후면 삼각근은 동작 초반에 많이 쓰이고 동작 후반에는 견갑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승모근이 많이 쓰입니다. 따라서 덤벨 리버스 플라이는 저항 프로파일이 거꾸로 되었습니다. 반대로 리버스 팩덱은 동작 내내 비교적 일정한 부하가 가해져서 어떻게 보면 더 괜찮은 옵션이라 할 수 있고, 케이블을 사용하면 몸통을 돌려 후면 삼각근이 가장 많이 늘어난 부분에서 케이블과 팔이 90도를 이루게 해 동작의 초반에 많은 부하가 가해지고 동작의 후반에 적은 부하가 가해지게 유도해서 아주 효과적인 운동을
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어깨가 넓어지고 싶다면 어깨 운동을 루틴 1순위에 두시고 후면 삼각근 운동을 빼놓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은 광배근과 대원근입니다. 둘이 비슷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광배근이 커지면 팔을 옆으로 밀어내기 때문에 이 라인업 자세가 강조되고 어깨가 넓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하부 광배보다는 상부 광배와 대원근이 겨드랑이 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라인업 자세에 더 많이 관여한다고 봅니다. 상부 광배는 어떻게 키울까요? 위에서 아래로 당기는 풀다운을 하시면 광배 하부가 더 강조되고 앞에서 뒤로 당기는 로우를 하시면 광배 상부가 더 강조됩니다. 어깨가 위로 뽑히는 풀다운을 할 때 광배의 근섬유 방향을 보시면 하부 광배가 상부 광배보다 더 잘 늘어나고 반대로 앞에서 뒤로 당기는 로우 동작을 보시면 상부 광배가 하부 광배보다 더 잘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설명은 저희 과거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광배 운동으로 풀다운만 하시기보다 여기저기 로우도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팔꿈치가 벌어지면 광배가 쓰이지 않으니 팔을 몸통에 딱 붙이고 로우를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등 상부는 어떤가요? 등 상부 근육은 물론 뒤에서 봤을 때 등이 아주 두꺼워 보이게 해주고 덩치가 커 보이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근육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깨 너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우선 많은 유튜버들은 등 상부를 키우면 견갑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등 상부의 기능 자체가 견갑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커지고 강해지면 견갑을 모으면 모았지 밀지는 않을 것입니다. 근육은 밀지 못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승모근과 능형근이 커지면 그 부피 자체가 견갑을 밀어낸다고 주장하십니다. 하지만 이 또한 정확한 주장이 아닙니다. 승모근과 능형근은 지금 견갑을 좌우로 횡단하고 있습니다. 이 근섬유들 하나하나가 두꺼워지면 등이 앞뒤로 두꺼워지지 갑자기 근섬유들이 좌우로 미는 힘을 가하진 않겠죠. 두 물체를 연결하는 고무줄이 있다고 했을 때 고무줄이 두꺼워진다고 갑자기 좌우 물체를 밀지 않는 것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등 상부 근육들이 완벽히 다 나란하고 평행하게 좌우로 이동하지 않고 조금씩 방향의 차이가 있어 3D로 얽혀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견갑을 민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인 근섬유 방향을 고려하고 근섬유는 밀지 못한다는 사실까지 고려했을 때 견갑을 밀어낸다고 주장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그 영향이 실질적으로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1순위 삼각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근육은 광배근과 대원근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근육은 삼두근의 장두입니다. 삼두근을 보시면 외측두는 광배와 닿아있지 않지만 이 장두가 광배를 포함한 등과 확실히 닿아 있습니다. 라인업 자세를 강조하고 싶다면 삼두근의 장두를 키우셔야 합니다. 장두는 벤치프레스와 같은 복합 운동으로 거의 잘하지 않기 때문에 돌입 운동인 엑스텐션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벤치프레스를 할 때 장두가 왜 잘 사용되지 않냐? 장두의 기능은 팔꿈치를 펴는 것도 있지만 위팔을 몸통으로 내리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여러분 지금 벤치프레스를 할 때 장두가 강하게 수축한다 생각해봅시다. 장두가 수축해서 팔꿈치를 펴는 것은 좋지만 장두가 수축해서 위팔을 몸통 쪽으로 내리는 것은 안 되겠죠. 벤치프레스를 할 때 지금 위팔을 들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장두가 수축할 경우 벤치프레스 동작에 반대되는 힘을 가합니다. 따라서 벤치프레스처럼 미는 동작을 수행할 때 저희 중추신경계는 장두를 덜 사용하고 결과적으로 낮은 활성 때문에 장두는 잘 자라지 않습니다. 실제로 2020년 무작위 비교 연구에서 트라이셉 엑스텐션과 벤치프레스를 비교했는데 트라이셉 엑스텐션에서 거의 2배 이상의 삼두 근성장이 관찰되었고 벤치프레스에서 발생한 삼두 근성장은 장두가 아니라 그냥 거의 다 외측두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립운동 2개 트라이셉 엑스텐션과 트라이셉 푸시다운을 비교하면 어떨까요? 둘 다 좋긴 한데 장두를 위해서는 엑스텐션이 훨씬 더 좋은 옵션입니다. 2023년 메이오 박사의 연구에서 트라이셉 엑스텐션을 한 그룹이 푸시다운을 한 그룹보다 1.4배 더 많은 삼두근 성장을 경험했고 장두에서는 1.5배 이상의 근 성장이 관찰되었습니다. 따라서 삼두 운동으로 프레스만 하시고 삼두가 충분히 잘할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고립 운동인 푸시다운과 특히 엑스텐션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깨가 넓어지려면 광배와 대원근, 삼두근의 장두 그리고 무엇보다 삼각근이 가장 중요하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지금 저희 코칭 앱이 거의 다 완성되었는데 루틴 템플릿 중 하나가 캡틴 아메리카 루틴이라고 해서 삼각근과 광배근을 집중적으로 운동해 어깨 너비에 집착하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운동하실 때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중요시하는 근육 부위를 운동 세션 앞부분에 두는 것입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할 때 가장 쌩쌩하고 100% 노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하는 운동의 효과가 더 클 수 있습니다. 2021년 페드로 누네즈의 메타 분석은 특정 운동을 먼저 하면 먼저 할수록 그 운동의 스트렝스 증가가 더 빨랐다고 합니다. 따라서 어깨 운동, 광배 운동, 삼두근 운동을 세션 초반에 배치하셔서 이들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위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뒤에서 등이 두꺼워 보이고 덩치가 커 보이려면 등 상부가 정말 중요하고 또 반팔을 입었을 때 보이는 이두근도 아주 중요한 부위입니다. 꽉 찬 가슴 근육도 실질적인 너비에는 기여하지
않지만 그래도 미적으로 되게 중요하겠죠. 어깨가 넓다, 덩치가 커 보인다, 이 모든 것은 되게 주관적인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줄자를 가지고 어깨 너비를 측정하면서 돌아다니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넓지 않아도 그냥 넓어 보이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모든 근육 부위가 덩치가 커 보이는데 어느 정도는 다 기여합니다. 가슴도 실질적인 어깨 너비에는 기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시각적으로 꽉 찬 가슴이 있을 때 몸이 그냥 전반적으로 더 커 보이고 등 상부도 뒤에서 봤을 때 덩치가 커 보이게 해주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것들이 다 더해져서 덩치가 크다, 어깨가 넓다 라는 시각적 효과를 만들기 때문에 물론 특정 근육 부위가 어깨 너비에 더 기여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다른 부위를 완전히 무시하지 마시고 균형 잡힌 적절한 루틴과 운동을 하시길 바랍니다. 보디빌딩이나 식단을 제대로 배워보고 싶다면 저희 급진적 과부하 온라인 PT 코스를 고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PT 코스는 지난 수십 년의 연구 결과를 30개의 강의와 700페이지 전자책으로 압축한 최종 결과물입니다. 허위 정보와 뇌피셜로 가득한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코스 소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